그 다음에 이제 203페이지에 36번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 몇 줄 것이요? 일괄경매 청구권 네모. 일괄경매 청구권 다 몇 줄 것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 그시고 이렇게 메모해. 후축조. 일괄경매 청구하려거든 후축조 이렇게 메모. 그 다음에 실행시 동일인 소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도 많이 공부해서 여기 한번 봐. 지금 갑의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이 맨 앞에 있다면 그 후에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경매 결과 저당권과 경락인 사이에 있던 모든 권리는 간다 산다 다 가잖아. 따라서 저당권 성립 후에 건물이 축조되었다면 이 건물도 살아 죽어야 돼. 후축조.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이 경락인에게는 건물이 없는 땅을 받기 때문에 건물도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이 철거되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들지. 그래서 철거되지 않는 방법이 저당권자가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을 일괄경매라고 그래.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사게 되면 철거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후축조. 만약에 저당권 성립 전에 건물이 있었다면 일괄경매 안 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니까. 후에 축조돼야 되고 이 축조 건물은 지상권자가 축조했던 묻지 않지만 경매 실행하려고 경매 등기 할 때 보니까 동일인 소유요. 동일인 소유. 그러면 일괄경매 할 수 있고 일괄경매 하더라도 저당권은 토지에만 존재하잖아.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한다 알면 돼. 자, 문제. 1번 지상 건물은 원칙적으로 설정자인 소유자가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맞지? 2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에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신축한 건물은 잘 생각해.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아니니까 안 된다 그 말이야. 원칙이. 근데 다만 언제? 경매 등기 할 때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3번 이의 경우 나중에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일괄 경매가 인정된다. 4번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가 되면 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의 경락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어. 건물에서는 안 된다니까 일괄 경매 하더라도. 아셨나? 거기 주의하셔. 봐,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어. 건물에도 있어. 토지에만 있다니까. 토지에만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그거 그냥 틀리지 않도록 하셔. 그리고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합격해. 맨날 70점 맞고 불안불안하지 말고 조금만 정신 차리면 민법은 합격한다고. 4번째,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러면 이제 공동 저당 나왔네. 그럼 공동 저당 나오면 밑줄 것이요. 여러분들은 법지가 돼, 안 돼? 응? 그러면 법지 안 되는 거 3개 외워. 3개. 하나는 따라서 나대지. 또 하나는 함께. 또 하나는 공동 저당 3개 외워야지. 다시 한번 나대지. 그러다 써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아는 척하고 웃지 말고. 에이.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이게 문제가 풀려. 5번에다가 법지 안 되는 경우가 나대지, 또 함께, 또 공동 저당. 그러면 이봐라, 공동 저당 건물이 멸실하고 축조했을 때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면 철거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괄경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법지가 안 되니까 일괄경매는 할 수 있는 거라고. 5번. 자, 토지와 지상 건물에 자, 공동 저당 나왔어.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법지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법지 안 되니까 철거해야지. 그럼 철거 당하는 게 좋아? 팔아먹는 게 좋아? 그래서 그때도 일괄경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37번 뭐 다 풀어봐 이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38번 저당 부동산의 밑줄 그으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밑줄 그으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다 밑줄 그으시고, 제3취득자는 이 제3취득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갖고 후 누구였어? 소지전 임차권 취득원자도 나오잖아. 주택임대차에서. 우리 여러분들 그 지난주 월요일날 중개사법 대신에 특별법 강의할 때 저당권 성립 후에 대항력에 있는 임차권 취득원자도 선순위 죽여버릴 수 있다고 이거 나왔잖아. 이런 것들 이렇게 기억해. 그래서 여러분들 후에 소지전 임차인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선순위 저당권을 없앨 수 있다니까. 그럼 선순위 저당권 없애면 가만히 있어야 돼? 구상권 행사해야 돼? 그래, 구상권 행사하자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구상권 선순위 저당권을 못 지켰다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도 될 수 있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선순위 저당권 죽일 때 싹 다 갚아야 돼?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 채무자만 싹 다요. 채무자만. 그 다음에 비용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문제. 거기다가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구경비 받는다. 이렇게. 구경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경비 받는다 해서 저거 의미를 파악해서 선순위를 죽였다면 구상권 갖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구상권. 1번. 틀린 것은 저당 부동산 설정된 후 동그라미 있죠. 후 동그라미 지 동그라미 여기 경락인이 될 수 맞잖아 지금 1번.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동그라미 소 동그라미 경락인이 될 수? 틀렸네. 2번이 그냥 이렇게 껌이요 껌. 나 미안해 죽겠어. 이런 거 강의하려고 나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는 것이냐 막 짱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보면. 그래서 어이구 진짜 창피하게. 근데 그것이 딱 맞아 중개사에게. 왜? 60%를 30점 맞는 사람들이 30점 맞는 사람 70%야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거든. 자, 외워본다. 후에 소지전은 제3취득자이고 구경비를 구경하고 돈 받으면 얼마나 좋냐. 불구경하고 돈 받으면 얼마나 좋냐고. 자, 3번 2번 했고 3번 제3취득자는 싹 다요 1년분의 지연이자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해. 근저당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연이자는 1년분까지만 이렇게. 근데 제3취득자는 보통의 저당권은 1년분의 지연이자까지,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최고액까지 이렇게 해서 1년분의 지연이자 밑줄 그시고 1년분의 지연이 밑줄 그시고 또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전부요 최고액까지요. 최고액까지 맞고. 4번. 자,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밑줄 저당권 밑줄. 자,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는 여러분들 후순위는 선순위를 죽여 못 죽여? 못 죽여. 이거 절대 못 죽여. 이렇게 외워. 후순위는 선순위 못 죽인다.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 취득원자는 대위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제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경매 대가 밑줄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받지. 몇 순위로? 2순위로 이렇게 써놓으면 2순위로 우선 변제. 이게 비용의 우선 변제예요. 비용의 우선 변제. 그런 것들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39번. 여러분들 39번 나오면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과 용익물권 여러 개 있대.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많이 있어봐야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등기는 경매 신청하는 자여 맨 앞등기요.
하도 많이 해서 할 게 뭐 있어. 맨 앞등기를 기준으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을 해. 그러므로 저당권이 여기 봐. 뭔 얘기냐면 저 처음 오신 분들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지상권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있잖아 지금. 그러면 저당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있는 중간 용익물권은 이 사람이 경매 오면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고. 그래서 경매 신청해서 경매 등기가 되었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지상권은 간다 산다. 이 사람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맨 앞등기를 보라니까. 맨 앞등기. 그러므로 이건 경매가 이루어지면 간다 산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근데 유치권은 가 살아. 유치권만 살아.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오면 죽고 이렇게. 따라서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은 산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어디 보자. 1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지상권이 성립이 되고 2번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2번이 경매 신청했을 때 지상권은 소멸? 1번이 틀렸네 뭐 이런 껌이요 껌. 아, 미안해 죽겠어. 다시 해. 경매 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등기는 경매 신청하는 등기요 맨 앞 등기요. 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 맨 앞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2번 지상권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성립이 되었대. 먼저. 그러면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이 되면 맨 앞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그러니까 지상권은 간다 산다. 산다. 전세권이 저당권 후에 설정되었대. 그러면 전세권이 저당권 후에 성립이 되었다면 전세권 소멸하지. 그러나 전세권자는 제3취득자니까 비용의 우선 변제는 받아 못 받아? 받지. 이렇게 비용의 우선 변제는. 3번 맞아? 3번은 제3취득자의 지위를 묻는 것이야. 4번 지상권이 저당권 후에 설정되었다. 그러면 지상권이 저당권 후에 설정되었다면 제3취득자지?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전세권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성립이 되었을 때 저당권 실행 시 밑줄 그자 전세권자가 가만히 있었어. 배당 요구했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라도 배당 요구해버리면 나간다는 뜻이야 이게. 우선 변제권 선택해버리면 나간다는 뜻이라고. 나 봐. 짜증내지 말고. 나 보라고.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있다는 얘기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만약에 이 저당권 앞에 전세권이 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을 해 못해? 하는데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더니 전세권자가 나간다고 전세금 받고 나갈 테니까 배당 요구 해버렸다면 소멸한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냐? 선순위 전세권은 살지만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 사람은 어디 봐. 그러면 봐야지.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전세권이 있었어. 그럼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아씨 또 모르네. 우선 변제권은 다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대항할 수는 그렇게도 몰라. 다시 한번 대항할 수 없다. 우선 변제권은 있다. 그러니까 배당에 참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는. 다만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하지는 못해.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앞에 있는 선순위보다 먼저 받고 나머지 받아.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건 순서대로 받는 거에다 생각을 해야지. 앞에 있는 것보다 먼저 받는 게 우선 변제 아니요. 앞에 있는 것보다 먼저 받는 건 따라서 세치기는 소액 임차인은 세치기 할 수 있잖아. 소액 임차인은. 됐네. 자, 5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요구 안 했다면 대항할 수 있어. 근데 배당 요구 했다면 대항할 수 없다. 40번 별표.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밑줄 그으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었다면
불법 말소되었다면 저당권은 소멸했다, 존재한다. 불법 말소된 등기는 무효하냐. 그러니까 저당권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자, 1번. 불법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자. 밑줄 것인다.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밑줄. 경매 동그라미. 그럼 자, 됐네.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존재한다, 소멸한다. 따라서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불법 말소된 저당권은 회복 등기 할 수 없어. 경매가 이루어지면 소멸해버리니까 다 그냥 이해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봐.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는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 등기는 언제 해야 되냐면 경매 전에 오는 거예요. 경매 전. 이해 가셨어? 눈이 또 껌벅 사슴눈 뜨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그 저당 요약집 한번 보자. 또 안 갖고 오시는 분 보지 마. 안 갖고 오실까 봐서 등기 청구권 보면 있어. 등기 청구권.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등기 청구권이 40페이지를 한번 보셔. 40페이지에 40페이지 밑에 2번 봤더니 밑에서 양가로 2번 저당권 등기에 불법 말소 시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여부 나오나?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을 때 1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저당물이 매도되었다. 매매가 되었으면 회복 등기 할 수 있어. 매매에다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저당물이 매매된 거요, 경매된 거요. 그러니까 경매된 경우 동그라미 쳐놓고 이제 됐네. 자,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없어졌다가 경매가 되면 회복 등기 할 수 없어. 이해했나? 건성건성 와서 공부하지 말고 좀 잘 이해해봐. 그거 좀 이해해놓으면 쉽잖아.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은 간다. 모두 소멸한다. 그러니까 불법 말소된 저당권도 소멸했어. 다만 불법 말소된 저당권 소멸은 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있는 거예요. 별도로 한다. 이해하셔야 돼. 자, 이제 문제 보자. 1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회복 등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서 밑줄 그으셔. 밑줄 그으셨나? 그럼 거기다가 위로 해놓으시고 비교해 놓으시고 경매가 행하여야 한다. 그럼 매매가 이루어진다 써봐. 매매. 경매 대신에 매매가 이루어졌대. 매매가 이루어지면 회복 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 말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할 수 있어. 말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근데 경매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꼭 비교해 놓고 틀리지 않도록 하셔.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그냥 시험장 가면 다 합격이요. 다 합격. 다시 나봐. 어떤 등기가 원인 없이 그어졌다면 물건은 소멸했어. 존재해. 무효 등기니까. 그럼 회복 등기 할 수 있어. 회복 등기. 근데 회복 등기는 거기다가 밑줄 그으셔.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는 거기다가 말소 회복 등기 밑줄 그으셔 봐. 끝에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청구에다 밑줄 그으시고 말소 당시에 소유자 이렇게 써. 어떤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말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회복으로 가자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져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예외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2번 40번에 2번 또 2번도 주의해. 저당권 이전이 되었대. 그러면 이 등기부에 1번 저당권이 있었고 1-1번지 저당권 A에서 B로 이렇게 넘어갔대. 이렇게 이전. 그리고 돈을 갚았대. 그러면 이 등기 말소는 주등기 말소해야 돼? 부기등기 말소해야 돼? 주등기 말소. 그럼 말소할 때 양도인을 상대로, 양수인을 상대로? 이 사람을 상대로 하라고 하면 현재 무효등기. 주의하셔. 그래서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의 경로가 되고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 자, 밑줄 그으셔봐. 근저당. 거기도 중요해. 근저당 이전 등기요, 설정 등기요.
그러니까 여기 말소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전 등기요. 저당권 이전 이렇게 썼잖아. 여기는 저당권 설정 이렇게 썼고 등기부에 이거 말소하는 것이다. 이전 등기 말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등기 말소하면 주의하셔야 돼. 거기 이걸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소한다 그 말이에요. 주등기 말소해야지.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양도인이요, 양수인이요. 요거 주의하셔. 등기 청권이 여러분들은 항상 괴롭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양수인이다 이것만 보지 말고 설정 등기냐 이전 등기냐 그것도 봐야 문제가 풀린다 그런 뜻이에요. 3번 근저당이 설정된 후 동그라미 있죠. 후 전 나왔네. 후 전 나왔어. 비용 나왔네. 비용. 저당권자의 우선에서 배당 받을 수 있다. 맞아? 그리고 2순위니까 2순위. 4번. 자, 저당물에 변형물이 나왔네. 변형물. 저당물에 변형물이니까 경매요, 물상대위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저당물에 생각해봐라. 참 멍청한 게 있지 말고 토지가 저당권인데 변형됐대. 그럼 변형되었다 그 말은 수용금으로 변한 거라고. 그러면 물상대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와서 아파 죽겠는데 잊어먹는다 그러지 말고 눈이 있잖아. 눈이 매와 같은 눈을 갖고 공부해야 한다니까. 공부를 할 때 이게 저당물인가 저당물의 변형물인가 그런 것도 눈여겨서 봐야지. 그러니까 민법은 그때그때마다 분석력이 있어야 돼. 분석력. 그래서 저당물이요 변형물이요. 변형물. 자, 금전 채권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압류했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어 없어? 어떻게 행사해야 돼? 일반 채권자가 압류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가만히 있어. 배당 요구하면 돼. 그거 묻는 거예요. 배당 요구하면 된다 이렇게. 4번 5번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취득 후 을이 저당권 취득 후 동그라미 있죠. 후 병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다면 이렇게 되네. 그리고 갑이 취득했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네. 따라한다. 후축조. 실행시 동일인 소유 됐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딱 보는 순간 일괄경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후축조 실행시 동일인 소유. 자, 후축조 실행시 동일인 소유. 그러면 일괄경매를 청구하 여기까지는 맞아. 그러면 그 매각대금 전부요 땅값에서만이야. 그거 틀렸잖아. 전부 이렇게. 봐. 그냥 동그라미 치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지 말고 맨날 반복되는 거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해. 일괄경매해서 전부에서 받아 땅값에서만 받아. 건물에 대해서는 못 받는다. 지금 그런 뜻이잖아.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저당권의 침해. 이제 문제 보자.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틀린 것은 첫째, 저당권의 기한, 물권적 동그라미 쳐 반청. 지금 206페이지 43번에 1번. 자, 반청 동그라미 쳐 있어 없어? 조묘 안 하니까 반청은 없지. 지금 맑게 알아들었냐? 물권적 청구권의 세 가지가 반환 청구 또 제거 예방이 있는데 점유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2번. 물청은 저당물에 침해가 있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밑줄 그으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밑줄 그으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밑줄 그으시고 손배청이 없는 거라고. 손배청. 물권의 침해가 있을 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생긴 것이 안 된 게 손배청은 없지만 물청은 있는 거지. 2번 틀린 거라고. 이해 가셨나? 만약에 앞에다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렇게 했으면 맞아. 물권적 청구권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렇게 했다면 맞아 틀려. 이해 가셨나? 어떻게 변형될지? 3번.
자,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지? 4번. 불가항력으로 저당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변제 청구권 인정되지.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거기다가 지금부터 즉시 변제 청구권에다가 밑줄 그시고 요약지 페이지 참고를 가야 돼. 페이지. 혹시 요요요 생각나나? 생각이 안 나? 페이지 55페이지 메모하셔. 페이지 55페이지. 페이지 55페이지에 여기 보면 저당권에 침해가 있을 때는 네 가지가 있어.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즉시변제 청구권, 저당물 보충 청구권이 있고,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 없어도 되지만 세 가지는 따라서 세 가지. 거기다 동그라미 쳐. 요요요 동그라미 쳐. 요요요. 요요요 동그라미 쳤나? 그리고 즉시변제 청구권은 채즉 동그라미 쳐. 채즉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즉시변제. 그 다음에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털보여 설보여. 그렇게 외워야 돼. 채즉 설보. 외웠나?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보충 청구요, 즉시변제 청구요.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즉시변제 청구이고,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무슨 청구? 보충 청구. 아까 우리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동일인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되잖아. 채무자고 설정자는 다를 수도 있었잖아. 제3자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었으니까. 동의해?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저당권에 침해가 있으면 물청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행사할 수 있고, 즉시변제 청구도 행사할 수 있고, 보충 청구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즉시변제 청구는 누가 침해했을 때만 적용돼? 채무자. 보충 청구권 누가 침해했을 때만. 이렇게 외워. 채즉 설보. 그 다음에 물청은 귀책 사유 없어도 되잖아. 그 나머지는 따라서 요요요. 이렇게 외워놔야 돼. 요요요 이렇게. 됐나? 어디 보자 이제. 문제 봐. 자, 43번에 불가항력 나왔네. 불가항력이니까 귀책 사유 없지 지금? 그럼 봐. 즉시변제 청구권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다. 요요요. 한방 요요요 했는데 물청만. 여러분들 이걸 기준으로 해.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이건 기준으로 했잖아. 공부.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 기준으로 했어. 그럼 나머지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불가항력이니까 귀책 사유 없잖아. 그러니까 즉시변제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렇게. 지금 맑게 알아들었어? 다시 한번 요요요. 요요요 입으로 맨날 해놓고 그거 틀려버리면 어떡하냐고. 요요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요요. 한 20번은 더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청구권은 봐. 보충 청구권은 누가 침해했을 때? 어디 보자. 5번. 저당권자가 이제 그거 아니구나.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을 때는 여기 봐.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해 놓으시오 그랬을 때 보충해 놓고는 보충해 놓으시오 그래서 보충하려고 그랬더니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변제 청구권 행사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써놨어. 뭐라고 쓰였냐면 여기 한번 봐. 여기 저당물 보충을 청구할 때는 다른 구제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잖아 지금. 여기 경합에서 저당물 보충을 청구해 놓고 생각을 해봐. 저당물 보충해 놓으쇼. 그래서 해놨더니 손해배상 청구하면 뒤통수 때리잖아 지금. 여기 한번 보라고. 경합 읽어봐. 시작. 담보물 보충 청구 시 다른 구제수단은 인정되지? 4번 보자. 밑에 문제 4번.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손배청이나 즉변청을 행사할 수는, 지금 이거 물어봤잖아. 지금 이 지문을 그대로 냈잖아. 지금 여러분들 43번에 있는 지문이 이렇게 냈으니까 주의하셔. 그리고 저당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 누가 침해했는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체즉 설보. 자, 43페이지 정리해보자. 문제 43번의 정리. 그 4번 5번에다가 왼쪽에다 이렇게 써. 체즉 그 다음에 설보. 체즉 설보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물청, 손청, 즉시변제 청구권, 보충 청구권 있을 때 여기서 세 가지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요요요 이렇게. 여기에는 요요요 없어도 돼. 세 가지는 요요요, 하나는 없어도 되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문제풀이. 그럼 이제 44번 간다. 여기 하고 쉬자고. 갑소유 건물에 을은행에 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대출을 받았다. 지금 갑소유 건물에 이렇게 돼 있어. 갑이 소유하는 건물에 을의 은행이 저당권이 있었는데, 자 봐. 그 후 병이 멸실시켰대. 병이. 여기 봐. 병이 멸실시켰으니까 채무자가 제3자가 했으니까는 체즉 설부 아니잖아. 이해 갔나? 이렇게 하면 틀려. 이렇게 체즉 설부 아니니까. 채무자가 침해한 것도 아니고 설정자가 침해한 것도 아니니까 체즉 설부 하면 요건 안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이제는 경매 못하잖아. 경매해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물상대위 해야 돼.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 갑이 병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저당권자가 압류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1번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 제3자는, 이 소유자는 이렇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어. 2번 을은행은 갑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이해하셨나? 건물이 멸실되었으니까 물상대위성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3번 을은행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라만, 밑줄 그으셔. 후에라만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손해배상 청구권 한번 봐봐.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 우리 학교 55페이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매 실행 후에만 청구할 수 있어. 전이라도 할 수 있어. 그걸 냈던가.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이 불법행위로 건물을 멸실시켰다면 저당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실행 전에도 할 수 있다. 요걸 냈던가. 실행 전이라도 이렇게. 그래서 읽어보자. 을은행은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후에라면 병에게 손배청 행사할 때 3번이 틀렸네. 설득은 됐나? 손배청은 경매 실행 전에도 할 수 있다. 그거 포인트가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봐. 을은행은 달리 약정이 없는 한 즉시 변제 청구이다. 밑줄 그으셔. 즉시 변제 청구. 그럼 즉시 변제 청구는 있어 없어? 없지. 체직이 아니잖아. 채무자가 침해해야만, 체직이 아닌 게 이거 없다. 나 이제 알아서 해. 나도 더 지쳐서 못하겠어. 그 다음에 을은행은 달리 약정이 없는 한 다른 담보를 제공할 거 봐라. 다른 담보를 제공해쇼. 담보물 보충해 놓으쇼. 헐수. 담보물 보충은 누가 침해했을 때만 돼. 지금 설정자가 침해했어. 제3자가 침해했어. 그러니까 없다 나오잖아. 지금 4번 5번은 즉시 변제는. 44번에다 별표 해놓으시고 44번에다 4번 5번에다 이렇게 외마. 4번 5번에다가 체즉 설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당권 침해에서 생기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됐어.